여러분들 뭐 전철 역세권 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사실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역세권 투자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새로운 역사가 들어온다 하더라. 그러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기다리면은 땅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일반인들이 어떻습니까? 투자하기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역세권 투자입니다. 왜냐면 역세권 투자는 과거에서 비춰봤을 때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세권 주변에 어떻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농림지역조차도 땅값이 올라가는 게 역세권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세권들을 선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쪽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비교 사례라든지 사례들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역세권이라고 여러분들 자 역사라고 하는 걸 잘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도시철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도시철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반 철도가 있죠? 네. 여러분 새마을호 무궁화호 맞죠? 네.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고속. 이거는 고속 전용 노반을 깔았죠? 서울에서 부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경부선, 호남선 딱 깔았잖아요. 이건 따로 별도로 고속 전용 노반을 깔아서 거기에서 기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 철도가 고속 KTX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물론 뭐 어떻습니까? 중고속 전철도 있고 다긴 한데 좀 크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도시철도, 일반철도, KTX, 그 다음에 GTX 대신도 급행열차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하 50m, 100m까지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왜냐면 그 밑에까지는 많이 전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전철도 뚫려져 있는 전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전철보다도 더 한 단계 더 파서 어떻습니까? 정거장은 작게 만들고 그래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를 어떻습니까? 별로 경유하는 지역 없이 한 방에 단방에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어떻습니까? 이쪽 삼성에 와서 삼성에서 바로 동탄에 가서 어떻습니까? 정거장이 하나,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정거장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산에서 삼성까지 오는데 10몇 분이면 오고 일산에서 동탄까지 가는데 10몇 분이면 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GTX를 통해서 KTX를 뿌려주고 KTX를 통해서 전철로 쫙 뿌려지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 철도 있죠? 네? 네. 이 일반 철도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준고속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도시철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철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어떻습니까? 고속화 사업을 하고 어떤 지역은 전철 뚫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춘천간 어떻습니까? 복선 전철 뚫렸죠? 네. 그거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경춘선 기차역이었잖아요. 기차로 뭐로 바꿨어요? 전철로 바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춘천에서 어떻습니까? 속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고속으로 가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쓰던 어떤 기차역을 가지고 기차 일반 철도를 현재 고속화시키거나 또는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 도로에 대한 부분들, 철도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땅하고는 되게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국도 있잖아요, 국도. 네. 국도 같은 경우를 어떻게 되냐면 국도는 예전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2차선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2차선 국도가 많았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2차선 국도를 어떻게 하냐면 4차선으로 어떻습니까? 확장하고 포장합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 포장을 하거나 구불구불한 어떻습니까? 국도를 직선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화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옛날에 국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일이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지금은 옛날에 국일이 죽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일에 유동인구가 발생을 해서 땅값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자동차 전용도를 빼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이용했던 국일을 안 이용하죠. 그러니까 국일을 따라
있던 지역이 죽잖아요. 네. 죽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응? 도로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뜨고 어느 지역이 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고, 전철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기존에 있는 기차역을 활용을 해서 전철 역사를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역사를 폐기하고, 그렇죠? 새로운 역사, 신역사를 만드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 기존의 역사를 폐기하는 지역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역사, 그죠? 또는 기존의 역사를 어떻습니까?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전 역세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투자가 유망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전철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현재 일반 철도를 어떻게 도시철도 사업이라든지 고속화,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화시키거나 이렇게 GTX를 더 새로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전국을 이를 생활권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통하는 거냐. 하루면은 서울, 부산,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고 목포까지 가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지금 이 고속철도 사업 다음에는 미국에 가보면 있잖아요. 진공로로 해가지고 자기 부상 것처럼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공중을 떠나서 이런 기차가 있죠? 여기 밑에서 뜨고 위에서 뜨고 진공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뿅 쏘면 어떻게 되니까 축 날아가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떠가는 거야.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 없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번 속도를 딱 한번 내면은 여기서 서울이고 이게 부산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분이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까지도 지금 미국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전국이 어떻습니까? 1시간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던 땅값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방 쪽으로 땅값이 시설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교통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아질수록 그동안 저평가가 돼 있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서울의 땅값하고 같이 이제는 딱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지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땅값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서울에 뭐 엑소더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경기도로 빠지잖아요. 네. 일단 서울에 직장은 있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못 사는 거야,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지근거리, 그죠? 네. 지근거리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으로 엑소더스 하고 있다. 네. 엑소더스. 현재. 이제 그게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면 또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들. 교통이 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지방으로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된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방 쪽으로 해서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통체계가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바뀌어지는 지역에 새로운 도로망, 새로운 철도망을 여러분들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철도 전철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세권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역세권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부터 500m 정도까지가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전철로 역사로부터 해서 얼마입니까? 500m. 여기가 초역세권이야. 여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직접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직접 역세권이고 딱 간접 역세권 있잖아요? 네. 간접 역세권은 500에서 1km까지. 이게 간접 역세권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땅값이 미치는 영향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권은 500m. 알겠어요? 네. 이 500m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땅들은 전철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땅값이 폭등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닿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직접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 철도하고 KTX 이런 거 있죠? 네. 일반 철도하고 KTX,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500m에 비해서 여기는 1km. 일반 철도하고 KTX 여기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km,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간접 지역이 어디냐면 3km, 그 다음에 KTX는 5km.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권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TX 역사가 들어오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권이 어디까지 들어온다? 5km. 간접적으로 5km까지 땅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5km까지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역사로부터 거리가 5km 내외에 있는 땅값들은 다 움직인다. 땅값들이 요동을 친다. 근데 그 중에서 1km에 있는 땅은 직접 역세권으로 해서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1km, 3km, 5km. GTX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반 철도 전철역 같은 경우는 500m 바운드리에 있는 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새로 신설되는 역이라든지 개량하는 역사라든지 전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드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땅값에 미치는 영향권 그리고 미치는 거리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부발역이라고 아십니까? 네. 부발역? 네. 아시죠? 네. 부발역. 여러분들, 자, 부발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에서 쭉 가지고 판교에서, 그죠? 네. 판교에서 여주 들러가지고 부발 쪽까지 갑니다. 부발 쪽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니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청량리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부발 만나잖아요, 그쵸? 네. 만나고 이게 다 뭐냐면 서울에서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중앙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어디서 만나면 부발에서 만나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분당에서 쭉 오는 거 여주 들러가지고 오죠? 네. 만나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전철이에요, 전철이고 이거는 뭡니까? 중앙선이 옛날에 기차역 있죠? 그러니까 일반 철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전철 사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철도를 전철화 시켰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새로 신설을 했어요. 새로 신설을 해서 만들어진 게 얘가 뭡니까? 얘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평택에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평택이라는 지역이에요? 평택에서 어떻습니까? 이 부발까지 또 이 철도 계획이 잡혀져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뭐냐면 세 개가 만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요? 이거 갖다 우리는 트리플이라고 하죠. 그쵸?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발 역세권 지역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메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아메리일대 지역은 땅값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들. 많이 듣겠죠? 네. 자, 미니멈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전철의 위력이에요. 전철의 위력입니다. 새로운 교통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땅값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이게 여기는 뭐냐면, 그리고 이게 트리플, 이게 4개, 3개, 5개, 6개 모이면 모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더 땅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자, 만나는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됩시다. 어떤 거는 자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 KTX가 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철이 연결을 해서 KTX와 전철이 만나는 데가 있죠. 네. 그렇죠?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전철. 자, KTX가 있고, 어떻습니까? KTX가 만나는 지역. 그래가지고 KTX와 KTX가 만나는 환승역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철과 KTX가 만나는 환승역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전철과 전철이 만나는, 이게 전철이 만나는 이렇게 환승역이 있겠죠? 네. 또는 어떤 지역은 기차역과 기차역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환승역이 있겠죠. 기차와 기차. 맞잖아요? 네. 대부분. 물론 여기에서 뭐 2개, 3개, 4개, 5개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집중화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대부분 한 요 정도 선에서 대부분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KTX와 전철이 만나는 요 지역을 잘 보니까 여러분들 천안아산이라고 있어요. 그쵸? 네.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전철과 옛날에 요게 지금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게 이게 무슨 선이었냐면 장항선이에요. 장항선은 이쪽에 있는 경부선과 여기 장항선을 어떻습니까? 장항선을 개량을 해서 어떻습니까? 요거 갖다가 전철을 만들었죠? 그래서 신창역까지 뚫려져 있는데, 요렇게 전철과 KTX가 만남을 해서 만들어진 게 얘가 천안아산 신도시라는 지역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역세권이 들어가고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땅도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역세권이 들어감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권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값이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어떤 심지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갔어요. 쌀 때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단방에 바뀌어버립니다. 단방에. 맞습니다. 어떤 투자보다도 이게 낫다는 얘기죠. 어떤 투자보다. 뭐하러 여러분들 회사 운영한다고 경영한다고 김밥 팔고 있습니까? 응? 김밥 팔아도 얼마나 남는다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땅에다 묻어두지 차라리. 이런 지역에다가. 네. 알겠어요? 네. 지금 보면 이건 KTX하고 KTX가 만나죠? 네. 그러면 KTX하고 KTX가 만나는 요 지역이 보면 어디냐? 오송역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충청부터 오송이 있죠? 네. 그 청주. 네. 청주 청원군에 해당이 됐었는데 청원군이 어떻습니까? 청주를 편입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청주권이 대해서 이 오송역 KTX가 KTX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개발되죠. 그리고 바운드리가 이것도 커요. 왜냐하면 KTX 자체가 바운드리가 크잖아요. 미치는 영향권이. 그러니까 KTX가 두 개가 만났으니까 미치는 영향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당연히 폭등 수준이었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송 KTX 주변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있었었고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선투자가 이루어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전철과 전철이 이렇게 만난다. 대부분 다 요즘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전철과 전철이 만나는 뭐 신도림이라든지 뭐 신도림역 그쵸? 네. 뭐 예를 들어서 교대역 다 전철과 전철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지역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전철과 전철이 만난다는 기차역. 기존에 있는 기차역이었다가 현재 지금 이 기차역을 또 전철과 전철로 만들어서 전철과 전철이 만나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철과 전철이 만나는 지역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기차가 전철 사업이 되고 기차가 전철 사업이 돼서 어떻습니까? 전철과 전철이 크로스가 되는 지역들 유념히 잘 보셔야 된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서원주역이라고 있어요. 서원. 자 서원주역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자 서원주역이 어떻습니까? 땅값이 20만원 하던 게 4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20만원 하던 게 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땅값은 그렇게 폭등을 했다. 그게 지금 서원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원주에서 어떻습니까? 강릉까지 가는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문에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사업이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맞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청량에서 원주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봉양역으로 내려가죠? 네. 그게 현재 지금 서원주까지 개통이 돼 있고 또 계속해서 제천으로 해서 제천 봉양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해서 현재 그 노선을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현재 아까 부발에서 연결이 돼서 어떻습니까? 서원주까지 연결시키고 아까 여기 부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발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평택으로 연결되고 또 이 부발역에서 연결을 해서 얻으니까 서원주 있죠? 서원주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철이 기차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그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철이 되고 여기 또 기차역을 갖다가 전철 사업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기차가 전철과 전철이 만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니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기차역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주변을 보게 되면 자 전철이 두 개가 크로스가 되거나 기차 전철 또는 기차와 어떻습니까? 전철과 뭐 KTX 또는 전철과 GTX 이런 지역들이 만나는 지역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개발 가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철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엄청난 상권들이 형성이 된다거나 그런 확률이 더 높다 안 높다? 높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걸 여러분도 착안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 요즘에 지금 또 뜨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제역이라고 아셔요? 네. 자 지제역 아시죠? 네. 자 지제역은 왜 뜨냐면
지제역까지 가는 여러분들 1호선 전철 타고 가요. 수원에서 1호선 타고 가잖아요. 천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네. 그거 타고 가다 보면은 지제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제역까지 왜 떴을까? 지제역이, 자, 수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서울역에서 어떻습니까? 서울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등포 들렀다가 광명 들렀다가 어디로 갑니까? 서울 부산으로 가잖아요. 네. 부산으로 가죠. KTX가. 네. 근데 강남권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남권 수속 KTX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속 KTX에서 어디서 만나보니까 거기서 지제 쪽에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지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제 쪽에서 만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철역과 지제역 수속 KTX하고 만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천안 아산하고 똑같은 형국이 만들어진다. 천안 아산하고. 결국에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고덕 신도시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계획관리 지역도 지금 4,500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 거기 지지역 주변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평당 4,5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이렇듯이 KTX와 KTX, KTX 전철, 전철과 전철, 기차와 전철 이런 것들이 만나는 크루스가 되는 지역들은 땅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면은 될 것이다 라고